6월 14일 KBO 데이터 분석. 먼저 KT와 삼성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준 선수와 원태인 선수가 양팀 선발 투수로 등판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영준 선수는 시즌 6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2패, 방어율 5.35로 33과 3분의 2이닝 동안 38개의 피안타, 20실점을 하는 그런 시즌 성적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기아의 양현종 선수를 상대로 3실점을 하며 패전 투수가 되었지만 6월 첫 경기에서는 무실점 호투를 두산 상대로 보여줬습니다. 소영준 선수는 우타자에게 피안타율이 3할 2푼 3리로 높게 보이며 이 이유는 밑에 구종별 지표를 함께 살펴보셨을 때 역시나 이 슬라이더가 주 원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슬라이더가 피안타율이 6할로 10%가 넘는 구사율을 가진 구종임에도 너무 높은 게 걱정이 됩니다. 또한 싱커, 즉 투심 패스트볼이 45%의 투구율에 3할의 피안타율은 조금 높은 감이 있죠. 아래 표를 보시면 일자별 소영준 선수의 투구 구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월 21일 그리고 5월 28일 경기에 체인지업과 투심의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대개 15와 50에서 60 정도로 나오는데 6월 달에 들어서는 구사율이 확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특히 체인지업 구사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투심의 비율은 줄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소영준 선수의 반등의 원인이라면 내일도 분명 같은 로케이션을 가져갈 것이며 체인지업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상대는 원태인 선수입니다. 원태인 선수의 지표 같이 확인해 보시면 시즌 7경기 중 6경기 선발 등판 3승 1패, 방어율 2.68로 37개의 이닝 동안 34개 피안타, 11실점으로 준수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 4경기에서 2점 이하의 실점을 보여주며 아주 안정적인 피칭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단 6월 9일 키움전에서는 볼넷이 5개나 나오며 잠깐 불안한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날씨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며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진 투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좌우 타자 피안타율과 구종별 피안타율을 살펴보시면 좌우 타자 피안타율은 모두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고 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직구와 체인지업이 주무기로 피안타율 또한 2할 초반대 2할 미만으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이 슬라이더와 커브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결국 불펜을 떠나서 아무래도 선발 싸움이 될 것 같은 내일의 경기입니다. 삼성의 라인업을 보시면 직전 더블 헤더 경기의 라인업을 기록해놨는데요. 주전급 선수들이 일부 휴식을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출전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분명 타선에서는 체력적으로 삼성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서 소영준 선수가 분명히 조금 안 좋은 불리한 입장을 일부 안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삼성은 올 시즌 탄탄한 불펜으로 선발 싸움에서만 리드를 가져간다면 불펜 싸움으로 들어서서는 역전을 내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만큼 불펜진이 탄탄하며 오승환 선수의 합류가 거기에 더 힘을 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선발 싸움에서 근소하게 타자의 체력 여부로 삼성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불펜 싸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이 우위를 지키며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아와 SK의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양현종 선수와 이건욱 선수가 양팀의 선발 투수로 등판하는데요.
양현종 선수부터 보시면 올 시즌 7경기 선발 등판을 해서 방어율 3.89, 그리고 5승 2패, 37개 이닝 동안 36개의 피안타, 그리고 16자책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5월 마지막 경기에서 KT에게 실책으로 인해 좋지 못한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바로 6월부터 반등에 성공을 하여 6월 등판 2경기 11개 이닝 동안 단 2실점만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2승 모두 챙겨갔던 모습입니다. 좌우 타자 피안타율도 2할 초중반대로 노림수가 아니라면 양현종 선수의 공이 쉽게 맞아나간다 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되며, 밑에 구종별 지표를 확인하셨을 때 구종별 지표를 확인해 보시면 21.9%의 그런 구사율을 가진 체인지업이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이 조금 3할 8푼 9리가 된다는 점은 다른 구종들에 비해 분명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SK의 타선을 한번 살펴보시면 SK 타자들의 체인지업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시면 모두 다 체인지업에 대한 타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양현종의 호투는 의심하기 힘들다 라고 보여지네요. 상대는 이건욱 선수입니다. 이건욱 선수의 지표 확인해 보시면 시즌 5경기 나와서 선발로는 3경기, 방어율 3.78로 1승 1패, 16과 3분의 2이닝 동안 14개의 피안타, 7실점을 하면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건욱 선수죠. 선발 경기에서는 2경기에서는 1실점, 1경기에서는 5실점을 하였는데 아쉬운 점은 분명 기대 이닝이 짧다는 점이죠. 5와 3분의 1이닝이 최대 이닝으로 보여지며 대개 경기당 평균 20타자 정도만을 상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아의 타선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쳐서 투구수를 늘려주느냐에 따라서 이건욱의 조개 강판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욱 선수는 우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1할 2푼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구가 142.7 정도로 구속이 빠른 것은 아니지만 구위가 좋아 높은 공에 대해서 타자들이 대처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앞선 선발 3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대개 투구가 높게 형성된다는 것은 장타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구위가 죽었을 때 장타를 분명히 조심해야 하는 이건욱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는 포인트가 불펜에 있다고 봐야겠죠. 기아의 필승조 3명이 1, 2차전에서 모두 등판해서 연투를 했다는 점과 SK의 서진용이 2차전 투구수를 20개를 넘게 가져가며 내일 등판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양 팀의 투수가 일정 부분 호투를 보여주고 이건욱이 아무래도 조금은 열세라고 하지만 기아의 타격감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호투는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여주네요. 이러한 시나리오대로라면 결국 불펜 싸움이 되는데 기아가 과연 필승조를 또 등판시킬 것인가? SK도 이건욱의 기대 이닝이 짧은 만큼 어떤 불펜 운영을 가져갈 것인가? 반드시 잘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양팀 선발의 호투와 죽어있는 양팀의 타격감을 고려를 하면 기아가 아무래도 근소한 우위를 보일 듯하며 저득점 양상의 기아 승리가 예측이 되는 듯한 경기입니다. 롯데와 LG의 경기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샘슨과 켈리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매치업의 경우엔 데이터가 조금 무색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먼저 샘슨 선수입니다. 샘슨은 시즌 3경기 등판 1승 2패, 방어율 6.91로 14와 3분의 1이닝 동안 21개의 피안타, 볼넷이 6개, 11실점, 피안타율 3할 5푼을 기록하면서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한화를 상대로 6과 3분의 2이닝 동안 피안타 9개, 3실점을 하면서 첫 승을 기록을 했었죠. 하지만 이 샘슨 선수의 지표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하는 것은 상대가 삼성이었다는 것, 그리고 직전 기아를 상대로 6실점을 할 때는 분명 발가락에 출혈이 있었으며 정상 컨디션으로 공을 던질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를 상대로의 그런 호투도 그대로 믿기 힘든 점이며 그전 기아와의 경기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지표라는 점이죠. 우선 샘슨 선수는 좌우 타자 모두에게 3할 중반대의 피안타율, 직구 평균 구속은 144.2km로 슬라이더와 함께 40% 이상의 투구율을 가진 주구종입니다. 최고 구속은 148 정도로 형성이 되며 아마도 경기 중 대개 146 정도로 유지하면서 컨디션은 그렇게 되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질 듯 합니다. 이 직구와 슬라이더가 주무기인 만큼 내일 LG 타선의 지표를 함께 살펴보시면은 자, 직구와 슬라이더 LG 타선의 지표 함께 살펴보시면은 슬라이더와 직구가 공략이 되는 자, 이천웅 선수와 김현수 선수를 조심해야 하는 샘슨 선수입니다. 이러한 상위 타선을 잘 막는다면 샘슨도 해볼만 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부분이네요. 반면 켈리 선수는 시즌 6경기 등판 2승 1패, 그리고 방어율 5.06으로 32개 이닝 동안 33개의 피안타, 18실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도 규칙적이다면 규칙적이지만 불안정한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못 던지고 잘 던지고를 차례로 반복하고 있는 올 시즌인데요. 이번에는 직전 경기에서 잘 던졌으니 규칙대로라면 내일은 못 던지는 날로 보여진다만 이거는 단순히 드러나는 패턴일 뿐 완전히 믿어넘기기에는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좌우타자 피안타율은 2할 중반대로 양쪽 모두 다 고르게 형성이 되어 있으며 구종별 피안타율을 보아도 특정 구종에 문제가 된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스트라이크 존 복판에 몰리는 실투가 피안타로 많이 이어지는 켈리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LG의 타선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LG는 타선에 라모스가 이탈을 하면서 어느 정도 득점 생산력에 저하가 있는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2차전에서도 홍창기, 김호은, 그리고 구본혁 등 타선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선발 라인업을 구축하였으며 내일도 라모스의 능력을 대체해줄 선수를 기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죠. 반면 롯데는 아주 뛰어난 타격감을 보여주는 선수가 있다기보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이용했던 직전 경기였으며 상대 실책이 도와주었던 부분이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도 켈리를 상대로 쉬운 타격을 가져가는 그런 경기는 어려워 보이며 샘슨도 LG를 만나는 타이밍은 아무래도 라모스가 빠져있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에 잘 만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투수가 일정 부분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샘슨과 켈리가 실점을 하면 크게 실점을 하는 성향과 LG가 올 시즌 외국인 용병 투수를 상대할 때 10상승 2패로 용병에 대한 공략이 잘 이루어진 점이 LG가 약간 우세를 가져가지 않나라고 보여주는 경기입니다.